2024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돈과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올해 아니 지금 당장 복이 가득 쏟아지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공간의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하여 운이 상승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금의 집의 운을 좀 더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이 안 들고 들더라도 조금 들여서 운이 상승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도 서로 공유하여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금전운이 싫어하는 집을 피하라. 돈이 싫어하는 집에서 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돈이 싫어하는 집은 돈이 모이기보다 나갈 궁리를 하고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돈이 싫어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돈이 조금씩 모이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돈이 싫어하는 집에서는 많은 노력을 쏟아도 돈이 좋아하는 집에 비해 그 성과가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돈이 싫어하는 집에서 노력해서 잘 되었다면 사실 돈이 좋아하는 집에선 더 술술 풀렸을 것이다. 특히 금전운의 흐름을 억제하는 북쪽이나 동북쪽, 그리고 서쪽과 서북 쪽에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가급적 기의 흐름이 일정한 상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돈이 좋아하는 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다. 크게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나의 행동으로 몇 가지만 움직여도 바꿀 수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운의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쁜 기운의 공간을 벗어나야 하는 이유. 공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것을 적절히 조절하여 공간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풍수 인테리어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간이 지닌 기운과 방향이 지닌 기운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집안이나 재무 구조가 불안한 회사를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갑자기 많은 재산을 잃었거나 또는 지속적인 금전적 지출이 예상될 때에도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분수에 넘치는 낭비로 항상 카드 대금을 납부할 날짜만 되면 쩔쩔매는 사람이나 뚜렷한 수입도 없이 부모가 남겨준 재산으로 사치를 일삼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집안의 기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시 내가 이용하는 공간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공간에 금전적 기운이 새어나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공간의 기운은 항상 이용하는 사람의 역할에 따라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공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렇기에 이왕이면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의 기운과 그 밖에 온갖 물건들이 지닌 기운을 알아차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제공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더구나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공간 속에는 가늠하기 어려운 온갖 기운들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공간 본래의 기운은 우리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에 지속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다. 공간이 지니고 있는 본래 기운은 인간이 지닌 기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작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간 기운을 알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보자. 끊임없이 제공되는 공간과 소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용하여 운이 가득한 희망찬 미래를 스스로 열 수 있다. 금전운을 좋게 하는 인테리어 풍수. 그렇다면 운을 좋게 하는 풍수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공간에 따라 금전운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현관. 현관은 사람과 함께 운기가 드나드는 출입문이다. 현관이 어둡고 탁한 기운이 많은 집은 운이 들어오지 않는 집이다. 구조는 입구는 좁고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거실과 같은 구조로 넓어지면 좋다. 문을 열자마자 현관이 나타나면 좁은 통로 모양의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관은 이중문으로 이루어지면 좋다. 다만 지나치게 좁으면 행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현관이 좁다면 신발장 이외에는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택이라도 대문이나 출구에서 현관에 이르는 공간이 좁아지는 통로형이 좋다. 현관의 위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면 계단의 폭을 넓혀 안정성을 확보하면 좋다. 또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물건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 복잡한 물건은 정리하라. 특히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신지 않는 신발은 신발장에 가지런히 두는 것이 좋다. 현관에는 작은 거울을 걸면 좋은데 왼쪽에 거는 것은 발복과 관련이 있고 오른쪽에 걸면 재산과 관련 있다. 현관의 거울은 흰색 테두리를 두르면 좋다. 가로로 긴 것은 빈상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팔각형이나 원형이 좋다. 팔각형은 나쁜 기운을 방어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때 지나치게 많이 걸면 좋지 않고 출입구 정면에는 걸지 않는다. 현관에 다양한 가구를 배치하면 운기가 흐트러지므로 하나의 수납 공간을 마련하거나 늘어놓는 배치를 피한다. 화분이 많아도 기가 분산된다. 현관은 기의 출입구이므로 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선조들은 아침 일찍 현관 앞을 비질하여 맑은 기운을 드리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현관에는 크기가 작은 가구를 배치해야 칙칙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어두운 색의 벽지나 어두운 재질의 신발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바닥은 불의 기운을 의미하는 붉은색 계통의 타일이 좋고 북쪽과 수의 기운을 의미하는 회색이나 검은색 계통은 피한다. 현관은 좋은 운이 들어오지만 나쁜 운도 들어오는 통로다. 이때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운을 걸러내는 것이 바로 매트가 된다. 현관에 매트를 깔아두면 포인트가 되는데 붉은색이나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흰색 매트를 깔면 전체적으로 운이 상승한다. 현관은 조명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현관이 지나치게 어두우면 오던 복도 달아난다. 현관은 건강과 더불어 강한 기를 유입시킨다는 점에서 가능한 밝은 조명이 좋다. 어두운 현관에는 신발장에 스탠드를 부착하거나 사람이 드나들거나 움직일 때 켜지도록 자동 센서를 부착한 보조등을 다는 것이 좋다. 등의 색은 백열등이나 주광색 계열의 밝은 것이 좋다. 현관에 식물을 놓아두면 나쁜 기를 삼켜버리는 효과가 있다. 가시가 있거나 지나치게 큰 식물은 피한다. 소나무는 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화분이나 나무를 심는다면 성인 남자의 키보다 작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 또 너무 많은 화분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실. 거실은
가족 전원의 공동적인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리빙룸이라는 말처럼 다양하고도 무한한 공간으로서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행위와 결합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거실은 가족이 모이고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거실은 공통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가족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다른 공간과 다르게 누구나 접근이 쉬워야 한다. 따라서 가옥의 규모가 크고 때로 복잡함을 지닌 구조라 하여도 가능한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다면 거실의 한 부분만이라도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거실은 가옥의 구조에서 가장 넓은 위치에 자리하는 것이 좋다. 일정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좁거나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 집이 좁다면 밝은 톤의 벽지와 장식을 사용하여 넓게 보이도록 한다. 인테리어 색상으로는 차분한 계열이 좋다. 거실을 넓게 보이도록 하는 인테리어에는 황토색과 미색 계열의 은은한 벽지와 도색, 그리고 적절한 그림과 사진의 배치가 중요하다. 가능한 밝은 분위기의 조명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따스한 기운이 느껴져야 한다. 밝아도 백색은 지나치게 강한 기운이므로 황토색이나 약간 붉은 기운이 도는 주백색이 좋다. 거실이 어둡다면 가족의 건강에 무리가 온다. 거실은 가능한 양광이 많이 들어와야 하며 좋은 기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밝은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차가운 느낌을 주는 백열등이나 주광색의 등, 형광등보다는 희미하지만 약간 붉은 계열의 파장이 느껴지는 주백색의 등을 사용하여 은은한 따스함을 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천장 부착의 샹들리에가 좋으며 보조등으로 백열등 계열을 이용하면 분위기에 효과적이다. 거실에 놓아두는 높은 키의 스탠드는 재물을 불러들이고 가정의 불화를 예방해준다. 또한 활발한 사회활동을 기약하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그 높이가 주인의 키보다는 높지 않아야 한다. 한국형 주택에서 거실은 일반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접대의 공간으로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편안한 분위기와 더불어 안정감을 주기 위해 소파와 탁자, 적당한 크기의 화분을 배치한다. 화분은 거실의 분위기를 좌우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배치한다. 우선 화분에 담겨 있는 식물의 크기부터 살펴봐야 한다. 식물의 크기와 높이는 주인의 키에 비례한다. 식물의 키가 주인의 키보다 크다면 곤란하다. 키가 큰 식물은 주인이 호흡해야 할 천기를 모두 마셔버리니 주인의 명예가 떨어진다. 식물이 비비꼬였다면 사업이나 가정의 운이 비비꼬인다는 의미이고 뿌리가 드러났다면 창피를 당하거나 사업이나 가족의 비밀이 드러남을 의미한다. 벽을 타는 식물은 상황을 꼬이게 만들거나 어렵게 함으로 피해야 하고 분재는 억압된 감정의 폭발을 의미하여 언젠가는 가족의 불화를 가져오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잎이 지나치게 날카로운 난이나 캔차야자와 같은 식물들은 날카로운 기를 가져와 심장에 무리를 주니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잎이 길게 늘어진 칼의 형상이라면 더욱 피한다. 모든 사물은 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생김에 따라 살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능한 잎이 넓거나 둥그스름한 것, 혹은 잎이 많이 달리는 식물이 좋다. 식물군이 정해졌다면 어느 곳에 놓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만약 강가에 위치한 집이라
거실 창으로 물이 지나치게 많이 보이면 가정주부의 근심과 우울증을 가져온다. 이럴 경우 식물을 창가에 두어 일정 부분을 막아주거나 가려주는 것이 좋다. 주방과 거실이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다면 길을 차단한다는 의미로 식물을 배치하면 좋다. 아울러 전기장치나 기계적 장치를 가려주고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 단 작은 화분을 잘못 배치하여 자주 깨트리거나 넘어뜨리면 기가 흩어져 좋지 않다. 관엽식물은 주인의 운을 상승시킨다. 반면에 거실에 관엽식물이 하나도 없는 집은 주인의 운기가 먹기 쉽다. 관리적인 측면은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관엽식물이 마르거나 말라 죽으면 매우 좋지 않다. 죽은 식물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빨리 없애거나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지나치게 키가 큰 관엽식물이나 지나치게 굵고 큰 나무 혹은 비비 꼬인 식물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답답한 느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침실. 침실은 재물을 가두는 공간이니 배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침실로 주로 안방을 이용한다. 침실로 주로 이용하는 안방은 생육의 공간이며 재물을 가두는 공간이다. 따라서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재물을 모으는 인테리어 아이템을 배치해야 한다. 생육과 재물의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벽지와 가구의 색상, 그리고 조명의 조화이다. 침실로 사용하는 방은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벽지의 색이 도움을 준다. 가장 강한 기가 모이는 위치에 안방이 배치되거나 서재가 배치되면 권위가 있겠지만 구조상 반드시 일치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능한 배치시키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방의 위치에 따라 가정의 화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안방에서 아이를 기른다. 따라서 생육에 필요한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안방 겸 침실은 땅의 특성을 지니는 황토색 계열이 가장 이상적이다. 미색, 베이지색, 노란색 계열도 모두 이에 속한다. 안방은 재물의 공간으로 금고라는 의미를 가지니 잘 어우러진다. 침실의 벽지와 조명에 신경 써라. 침실의 벽지는 따스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베이지, 미색, 황토색, 연한 핑크색 계열이 좋다. 조명은 주백색 계열이 좋으며 거실과 비교해 어두워야 하고 밝은 빛이 필요할 때만 스탠드를 사용한다. 밝은 곳은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진다. 약간 어두운 것이 재물을 모으는 힘이다. 따라서 안방은 조금 어두운 것이 좋다. 안방의 조명으로는 노란색과 붉은 기운이 약하게 도는 주백색의 전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밝은 빛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백색 등의 스탠드를 협탁에 준비해 두면 좋다. 안방에 거는 그림과 사진의 선택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림과 사진은 거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몇 가지는 달라져야 한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을 걸지만 안방 겸 침실에는 가족 사진을 걸지 않는 것이 부부 융화에 도움이 된다. 자녀 사진도 걸지 않는 것이 좋다. 부부 침실에는 부부의 사진만 거는 것이 좋다. 거실에는 꽃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도 제약이 없다. 그러나 안방 겸 침실의 경우에는 꽃 그림이나 꽃을 찍은 사진을 걸지 않는다. 꽃 그림이나 사진은 남편을 밖에서 방황하게 만든다. 큰 나무 그림도 좋지 않다. 밝은 톤의 그림을 거는 것은 좋다. 밝은 곳은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진다. 약간 어두운 것이 재물을 모으는 힘이다. 따라서 안방은 조금 어두운 것이 좋다. 침실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공간이므로 심리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벽지, 커튼, 침구와 모든 가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컬러를 선택한다. 혹 젊은 부부의 침실에 푸른색의 침구를 사용하여 생산력을 높인다는 주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부의 침실은 황토색에 준한다. 아울러 침구의 경우에도 꽃이 그려지거나 꽃이 수놓아진 침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의 경우 순결을 의미하는 순백색의 침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흰색은 날카로운 얘기를 지닌 색이라 그다지 추천할 만한 색상이 아니다. 또 달아나는 애정운을 막기 위해서는 침실의 커튼을 닫아주는 것이 좋다. 침실의 침구와 창문은 중요하다. 침실에서 중요한 것은 청결이다. 침대, 커튼, 침구 등이 마구잡이로 어지럽혀져 있거나 지저분하고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재물도 모이지 않는다. 침실을 포함한 모든 방은 외부인으로부터 독립, 보호되어야 한다. 두꺼운 벽은 방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안정감을 제공한다. 주택을 건설할 때 적당한 양의 유리는 사용이 간편하고 빛을 수용하는 데 이롭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유리를 사용하면 가상이 약해지고 연료비가 많이 들며 재물이 흩어진다. 방문과 창은 경고해야 한다.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리며 소리가 나거나 삐걱거리면 주인이 밖에서 창피를 당하고 일이 잘 마무리되지 않는다. 창은 돌출되어야 진취적 기상이 나타나지만 지나치게 튀어나오면 자기 주장만 일삼는 독불장군이 되어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 약해진다. 주방. 현대적 의미에서 음식을 만드는 부엌과 음식을 먹는 식당의 기능이 합쳐진 곳이 주방이다. 현대적인 주방은 과거의 부뚜막이나 솥을 구조와 달리 가스대, 조리대, 개수대와 냉장고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행위가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칼을 사용하는 곳이라 음의 기운이 강하다. 주방에서 음의 기운을 누르고 양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주방을 배치 설계하거나 밝은 빛을 인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주방의 조명이 어두우면 건강운이 나빠진다. 가능한 밝은 주백색의 등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주방은 음식과 관련 있고 화장실은 더러운 것을 배출하는 곳이므로 주방의 출입구가 화장실 출입구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아파트의 경우 화장실 출입구가 주방과 마주보거나 인접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청결에 주의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 화장실이 보이지 않도록 발을 설치하거나 가구를 배치해 막도록 한다. 주방은 그 어떤 공간보다 밝은 빛을 사용해야 한다. 주방의 조명이 어두우면 건강운이 좋지 않다. 그릇은 입구가 하늘로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해야 운기가 상승하고 재물이 들어온다. 유리그릇이나 사기그릇에는 구슬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주방이 청결하지 못하면 재물이 밖으로 나가며 집안에 병이 생겨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아진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공간과 분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음식 냄새가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환풍기를 설치한다. 불은 금전운을 뜻하므로 주방의 가스레인지는 항상 청결해야 한다. 가스레인지가 음식이 넘친 이물질로 지저분하다면 재물운도 나빠지지만 오는 복도 달아나고 건강도 의심스럽다. 그릇이야말로 운을 담는 그릇이다. 간혹 설거지를 한 후 물기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릇을 엎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운을 담고 재물의 복을 기대한다면
그릇의 입구가 하늘로 향하도록 바로 세워둬야 한다. 특히 백색의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에는 구슬이나 작은 동전을 넣어두면 좋다. 드러나는 것은 사용하기 마련이다. 간혹 칼을 보란 듯 식탁이나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칼을 드러나는 곳에 두면 반드시 피해를 입히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 깊숙이 수납해야 한다. 화장실. 화장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지만 지나치게 가까이 두면 좋지 않다. 현대에는 아주 가까운 곳이나 주택 내부에 설치되므로 냄새가 나지 않는 구조와 청결이 요구된다. 방과 방 사이나 방 안, 현관문의 정면에 화장실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어떤 경우라도 화장실은 대문과 마주하면 좋지 않다. 현관을 들어서서 바로 화장실이 보이면 구설수가 있거나 남에게 창피당할 일이 생긴다. 따라서 가능한 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고 만약 현관이나 대문에서 빤히 보이는 정면이라면 벽을 설치하여 정면에서 보이지 않게 하거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발 같은 물건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화장실은 세면시설을 함께 배치하며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다. 아무리 배수시설이 완벽해도 시간이 흐르면 누수가 일어나 고인 물이 악취로 변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집안의 화장실을 포함해 물의 사용이 빈번한 시설은 가능한 적게 만드는 것이 건강에 좋다. 욕실은 화장실과 연계해서 파악할 수 있다. 침대와 욕실을 일직선으로 배치시키지 않는다. 욕실에서 피어나는 습기와 냉기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화장실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물기가 없는 것이 좋다. 만약 침실에 욕실이 딸려 있다면 나쁜 기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붉은색 계열의 선인장을 놓아두거나 보라색 그릇에 소금을 놓아둔다. 행운을 부르는 조건. 식물의 배치를 잘해라. 식물은 다량의 산소를 배출해 상쾌한 기분을 만들어주고 뇌를 활성화시키며 눈의 피로를 덜어준다. 사람의 감정을 안정시키며 학습 효과도 높여준다. 식물은 공간 어디에나 필요하지만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실이나 베란다에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식물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침실의 경우에는 식물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물은 낮에는 산소를 뿜어내지만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햇빛의 양이 중요하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좋은 집이 아니다. 햇빛은 양의 기운이고 양은 사람의 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한 햇살이 집안에 스며들면 가족들은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타인이나 다른 가족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빛의 양과 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재물은 어두운 곳에 모이는 속성이 있다. 햇빛이 지나치게 강하면 집안에 재물이 잘 모이지 않게 된다. 부부 침실은 다른 어느 곳보다 어둡게 하는 것이 좋다. 거실의 경우 한낮에 강한 햇빛을 차단하거나 햇빛이 은은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레이스가 달린 부드러운 재질의 커튼이나 베이지색 블라인드를 배치한다. 햇빛이 지나치게 밝아도 문제지만 너무 들지 않는 거실도 문제다. 거실에 햇빛이 스며들지 않으면 가족이 크거나 작은 일로 고민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분이 우울해진다. 공기 정화를 위해 소금을 활용하라.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다. 빛이 양기를 들이고 자연 소독을 하는 것이라면 소금은 정화의 기능이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불안한 일이 있거나 흉한 것을 보고 오는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소금은 지방 곳곳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 정신을 맑게 하고 정화작용을 하는 아로마향 제품이나 식물, 각종 기구들이 유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좋은 것은 소금이라 할 수 있다. 먼지가 끼거나 구석지고 빛이 파고들지 못하는 곳곳에 소금을 조금씩 놓아두면 흉하고 기분 나쁜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억제해준다. 욕실에 천연 소금을 놓아두면 음이온이 발생해 상쾌한 기분으로 목욕할 수 있다. 소금은 향균 탈취 효과가 있어 욕실을 청결하게 만든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책을 통해 각각의 공간에서 소품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참 재밌었는데요. 간단하게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성공하신 분들은 물론 상당한 재력가, 부자들도 매년 집안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겠지요. 저도 한번 올해에는 좋은 운을 부르기 위해 계획을 세워보고 집안 정리와 청소를 싹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운과 복이 따라서 풍요로운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